안녕하세요. JY 월드리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캐나다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강자로 부상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캐나다가 한국과 배터리 산업을 함께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우리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 강점 혹은 약점은 무엇인지, 기회 그리고 위기가 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Let's go! 저번 영상에서 소개한 뉴스와 같이 캐나다가 북미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는 발표와 함께 파트너는 누구를 선정할까에 대해서 세계적인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캐나다는 한국을 최적의 파트너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캐나다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사업에 있어 우리 대한민국이 우수한 기술력과 그리고 양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 캐나다 연방 정부는 캐나다 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앞으로 외국인 투자에 관련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중국 자본 퇴출을 위한 법안이라는 해석입니다. 지난 10년간 캐나다 광물 기업에 투자한 중국 기업은 약 89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캐나다 투자법 개정안 발의 전에 캐나다는 리튬을 포함한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에 투자를 한 중국 기업 3곳에 이미 투자 철회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나머지 중국 기업들도 퇴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캐나다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로는 배터리 광물 관련 수익을 중국이 아니라 자국과 같은 미국 우방국에 집중시키겠다는 계획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배터리 생산에 있어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배터리 업체가 파나소닉 한국뿐이고 현재 파나소닉은 일본 자국 내의 전기차 제조와 미국 테슬라에 집중하고 있어서 캐나다의 파트너 대상에서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은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이런 3개 배터리 회사가 있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등 핵심 소재 기업도 있기 때문에 캐나다 파트너로 손꼽혔다는 게 이유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캐나다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있어서 한국과 손을 잡고 싶어하는 이유는 한국의 기술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캐나다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 인프라는 탄탄하지만 자체 기술력이 부족하여서 특히 제조업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조업 관련으로 대부분은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 기업 공장에 의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캐나다의 효자 기업 격인 항공우주기업 bombardier의 경영 악화 문제 이후로 캐나다 정부는 위기감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연방 정부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전략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배터리 생산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5월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에 설립되는 배터리 양극재 합작 공장, 즉 얼리어캠 설립에 약 3억 캐나다 달러, 한화로 얘기하면 3천억 원 정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공장은 포스코 퓨처엠과 미국 제너럴 모터스, GM의 합작 공장이라고 합니다. 이 공장은 캐나다에 지어지는 최초의 배터리 양극재 생산 시설이라고 하고요. 퀘벡주의 베칸쿠아 지역에 설립될 예정이고 준공 계획은 2024년 말이라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합작 공장에서 생산되는 양극재는 전기차 모델에 들어가는 GM의 얼리엄 배터리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GMC 허머, 쉐보레 실버라도, 캐딜락, 리릭
등의 전기차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양극재 합작 공장에 포스코하고 GM의 얼리어캠에 캐나다 연방정부와 케벡주 정부가 각각 1억 5천만 캐나다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거는 캐나다가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서 이 같은 공장에 캐나다가 투자함으로써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퀘벡주가 캐나다의 전기 자동차 분야의 핵심 허브가 될 것을 위한 캐나다 정부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가 전기차 배터리 생산 사업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최적의 파트너로 결정한 이 시점에서 한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 혹은 위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창출할 시너지된 잠재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겠고, 또 약점이나 위기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은 사전에 예방하여서 시정하고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한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 중요한 하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핵심 인재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기업들의 3원계 배터리 제조 기술은 세계 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3원계 배터리는 프리미엄 전기차, electric vehicle, 그런 프리미엄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인데 가격은 좀 비싸지만 출력 면에서 유리하여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게 될 북미 시장에서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미 시장에서는 고출력이 필요한 픽업 트럭, 그리고 스포츠 유틸리티, SUV 등의 차량이 인기가 높아서 이러한 차량의 수요가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3원계 배터리가 이러한 북미 마켓을 공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셈이죠. 또 세계적으로 전반적인 소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3원계 배터리와 그에 비해 가격이 싼 LFP와의 가격 차이가 좁혀지는 추세여서 가격이 비쌌던 3원계 배터리의 수요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가격이 이제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고출력의 3원계 배터리를 쓰겠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은 한국 기업들에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의 그 강점은 강력한 배터리 공급 레퍼런스입니다. IBK 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는 글로벌 주요 OEM을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강력한 배터리 공급 레퍼런스 기반으로 유럽 시장의 점유율을 지키고 또 미국 시장에서 공격적인 캐파시티를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점유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강점은 기업들의 전략적인 투자로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 3사는 향후 5년간 차세대 배터리의 R&D 투자와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설비 구축에 1조 6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선점을 위한 과감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투자에 있어서 중소, 중견 기업의 R&D 투자 여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R&D의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입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에 있어서 글로벌 점유율은 중국의 CATL이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위도 중국 회사 BYD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반면 국내 3사 합산 점유율은 23.2%로 중국의 절반에도 못 미쳤는데요. 이거는 2022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1년 전보다 71%가량 성장하면서 중국 배터리 업계의 해외 진출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중국 업체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상대적으로 국내 3사의 점유율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NCM 배터리를 생산하는 반면에 중국의 CATL을 비롯한 업체들은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이 LFP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을 사용해서 만든 배터리로서 에너지 밀도가 낮고 가격이 특히 저렴하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최근 세계적으로 전쟁, 그런 상황들이 원인이 되어서 철광석과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NCM 배터리의 대안으로 LFP 배터리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이 있어서 지난해 테슬라가 중국산 리튬 인산철, 즉 LFP 배터리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또 다른 전기차 회사, 예를 들면 벤츠, 폭스바겐과 같은 그 회사들도 자사의 전기차에 NCM 배터리 대신에 LFP 배터리를 탑재하는 것이 대세가 되는 분위기라고 해요. 이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중국 기업 간의 가격 경쟁력 면에서 불리한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전문가에 의하면 올해 북미에서 탈중국 공급망 정책이 빨라지면서 북미 내 전기차 수요 증가분의 상당수는 국내 배터리 업계를 통해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6.5%에서 2025년 69%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우려는 국내 산업의 공동화 및 기술 유출에 대한 것인데요. 배터리 산업은 미국, 유럽 등 전기차 OEM사의 요구에 맞춰서 현지에 곧 공장을 두고 배터리를 그들이 요구하는 시기에 공급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상 기업들은 해외 진출이 꼭 필요한데, 만약 우리나라가 해외 진출을 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나라 기업들, 즉 중국과 일본이 그 시장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산업과의 공동화가 필요한데, 국내의 핵심 산업 기반과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발전시키면서 더 나아가서 해외 진출에도 동시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기술 보호와 유출 방지는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 해외 진출이 불가피한 배터리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더욱 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실행하고 있는 전략 중 하나는 배터리 업체들이 국내에는 마더 팩토리를 세우고 해외에는 생산 공장을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마더 팩토리에서는 첨단 기술, 핵심 공정 개발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하고, 해외 생산 공장에서는 현지 전기차 OEM의 요구에 맞춰서 맞춤형 생산 공장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기술 유출 보호를 위해서 현지 공장의 보안 시스템 구축과 전문 인력 유출의 관리를 특히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배터리 제조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기회로 볼 수 있는 점들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우선 현재 미국과 EU 국가에서는 아직 전기차 사업 관련 배터리 산업 기반이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세계 국가들이 계속해서 기후변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2030년에는 전기차 배터리가 세계 배터리 시장의 45%까지 성장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현재 미국과 EU 시장 선점을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이 중국 배터리 업체를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표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기차 사업을 활발히 준비하고 있는 미국 시장이 국내 배터리 업체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거죠. 또한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미국,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즉 뉴 마켓의 점유율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을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기회의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 간의 최초의 배터리 셀 합작 법인인 HLI 그린파워가 곧 완공된다고 하는데요. HLI 그린파워는 동남아시아 최초의 배터리 셀 생산 공장이면서 내년에 양산이 시작되면 전기차와 배터리 팩, 배터리 셀로 이어지는 공급망이 동남아 최초로 구축된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일본차를 선호하는 동남아에서 우리 자동차와 배터리 기업 간의 제휴를 통해서 미래의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선점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제조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 위기가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앞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인데요. 특히 중국 기업 CATL은 지속적인 저가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배터리 에너지 밀도는 삼원계 배터리보다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리튬 인산철, 즉 LFP 배터리가 주요 전기차 업체들에 의해서 선택을 받으면서 이 CATL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벤츠, 테슬라 그런 회사들이 이미 자사 전기차에 적용하는 LFP 배터리를 증가하는 추세이고 폭스바겐과 포드 등의 회사들도 LFP 배터리 탑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올해 인플레이션 여파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LFP 배터리의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있어서 우리 국내 배터리 3차는 프리미엄 전기차에 탑재되는 3원계 배터리를 중심으로 도약의 기회를 노리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대폭 늘리면서 품질 강화에 더욱 총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해야 될 점은 인력 부족인데요. 배터리 산업은 시장과 규모가 커지는 만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배터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인력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산업계는 우수한 인력 확보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대학에서의 전문 인력 배출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인력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관련 산업계, 대학, 그리고 정부와 협회가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협력을 함께 해 나가야 하겠는데요. 예를 들면 산업계에서는 맞춤형 인재 확보에 집중하고 있고 생산 현장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도입과 함께 근무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에서는 배터리에 특화된 학과를 신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정부의 배터리 전문 인력 양성 관련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이 글로벌 1위로 도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죠. 우선 미국과 EU 국가에서 배터리 시장 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민관이 다 함께 한 팀이 되어서 미국과 EU의 정부, 의회, 그리고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현지 정보 및 국내외 법령, 준수사항 등의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폐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재활용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용 후 배터리, 즉 폐배터리 통합관리 체제의 구축입니다. 배터리 재활용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폐배터리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폐배터리 선점을 위한 재활용 전문 기업 간의 경쟁 또한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국내에서는 성일 하이텍과 SK 이노베이션의 합작 법인 설립과 같이 폐배터리로부터 희유금속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 간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활용 원료부터 배터리 제조까지 환경 친화적인 순환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데요.
또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는 단지 희유금속을 추출하는 영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배터리 생산까지 연계하는 것이 필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벨기에 기업인 유미코아는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여서 배터리 소재를 생산하고 이를 폭스바겐과 함께 설립한 합작 법인을 통해서 안정적인 판매 채널까지 확보하면서 기업 내 이러한 순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국내 배터리 기업이 글로벌 배터리 마켓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미래 배터리 산업의 핵심 경쟁 분야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부, 2부 영상을 통하여서 캐나다가 차세대 배터리 공급망 강자로 부상한 이유, 그리고 캐나다가 한국을 배터리 산업 파트너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향후 한국 배터리 산업 현황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 혹은 위기, 마지막으로 한국 배터리 산업이 글로벌 1위로 도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 그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는 우리에게는 위기 요인도 되지만 반면 엄청난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배터리 산업이 취약한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업계가 우리 배터리 산업을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1,000조에 육박하는 배터리 수주 계약이 성사되고 대규모 현지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우리나라 기업의 배터리 셀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소재와 장비,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들에게도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저는 JY 월드 리뷰였고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리서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 여러분들께도 흥미로운 내용이었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른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뵐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